투 지휘관, 러시아 병사들 우크라이나보다 더 나은 방어 시설 건설 인정. 우크라이나군 특수기술원공부대 오메가의 날개 지휘관으로 알려진 아이언은 유튜브 채널와의 인터뷰에서 러시아 병사들이 우크라이나 군보다 더 잘 방어 진지를 구축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일부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러시아 병사들이 방어 진지를 구축할 수 있는 반면 우크라이나군은 촉 지역에서 그렇게 할 수 없다는 불만에 대한 반응입니다. 지휘관은 그들의 동기부여에 항상 놀랍니다. 그들은 상상 이상으로 깊이 파고 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지휘관은 우크라이나군이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하지 못해 피해를 입고 있다고 언급했는데요. AP통신에 따르면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지속적인 포격, 장비 부족, 관료주의 마비로 인해 방어진지 구축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에 따르면 방어진지 구축은 작년에 시작되었어야 했습니다. 러시아와 달리 우크라이나는 방어선을 구축할 충분한 인력이 부족합니다. 이는 최전선의 우크라이나 병사들이 전투와 동시에 방어 진지를 구축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드카 지역의 제47여단 부사령관 알렉산더는 두 가지 일을 동시에 수행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고 말했죠. 우크라이나가 적절한 방어선을 갖추지 못한 것은 러시아에게 상당한 군사적 이익을 제공했으며 모스크바의 지속적인 포격은 우크라이나의 방어 시스템 구축을 방해했습니다. 아드카와 초비 우크라이나 지휘관들은 준비된 방어 진지가 없다면 촉 방어에서 큰 손실을 입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방어 진지를 갖추지 못한 것은 러시아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상황을 뒤집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3월 중순 우크라이나의 제67여단이 도시에서 약 3km 떨어진 위치를 유지하기 위해 배치되었습니다. 한 우크라이나 병사는 이 위치에 방어 진지와 창호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지만 실제로는 폭격을 피하기에 충분하지 않은 작은 구멍들만 있었습니다. 러시아의 포격 아래에서 우크라이나 병사들은 구멍에서 나와 동료들 쪽으로 파고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모래가 많은 땅 때문에 포탄이 떨어질 때마다 그들이 판 창호가 무너졌고 피할 곳이 없고 러시아의 화력에 맞설 수 있는 수단이 없어 2km 후퇴할 수밖에 없었죠. 우크라이나 하이마즈포로 러시아의 자주포 공격. 우크라이나 전쟁 기자 유리 부투소프는 우크라이나 정찰 드론이 러시아의 투에스사 툴판 자주박격포 시스템과 그 운용팀을 발견한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이후 우크라이나군은 정밀 타격을 가해 큰 폭발과 함께 하늘로 연기가 치솟았습니다. 일부 운용팀 멤버들은 근처에 움직이지 않는 상태로 사망하거나 중상을 입은 것으로 보입니다. 유리 부투소프는 러시아의 투에스사 툴판 시스템이 파괴되었으며 공격은 동부 루간스크의 고르카 마을 근처에 배치된 히마스 다연장 로켓 시스템에 의해 이루어졌다고 덧붙였습니다. 우크라이나군 포털은 이번 공격이 자주박격포 시스템의 한 발이 폭발하게 하여 최소한 장비를 손상시켰다고 주장했습니다. 우크라이나를 지지하는 계정들은 히마스가 집속탄을 사용했다고 보았지만 구체적인 유형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투에스사 툴판은 세계에서 가장 큰 자주박격포 시스템으로 견고한 방어 진지를 파괴하고 도시 전쟁 환경에서 작전하기 위해 설계되었는데요. 이 장비는 구경 240mm, 전투 중량 27.5톤이며 일반 탄약으로는 9.5km, 로켓 보조 탄약으로는 19.5km의 사거리를 갖습니다. 또한 레이저 유도 시스템이 장착된 정밀 타격 탄약 3F5를 발사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 국제 언론은 우크라이나의 히마스 다연장 로켓 시스템이 보스 지역의 S-400 발사대를 파괴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우크라이나가 미국 무기를 사용하여 러시아 영토를 공격한 첫 사례입니다. 해당 시스템은 S-400 방공 시스템으로 관련 사진에 따르면 두 개의 발사대가 완전히 파괴되고 지원 차량도 손상되었죠. 하나는 GM 렐라레스 로켓의 자탄에 의해 작은 구멍이 난 92N6 레이더 제어 차량으로 보입니다. 우크라이나군 포털은 이 시스템이 벵구스 근처에 배치되어 우크라이나의 대형 공중 목표물을 격추하기 위해 사용되었다고 분석했습니다. 우크라이나군 포털은 발사대가 파괴되면서 러시아의 방공 능력이 약화되어 우크라이나군이 적의 목표물을 더 효과적으로 공격할 수 있게 되었다고 덧붙였는데요. 그러나 우크라이나의 군사 소식통은 워싱턴 포스트의 히마스 시스템이 최대 80km까지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분쟁 초기에는 히마스가 우크라이나에게 생명줄로 여겨졌지만
이제는 전장에서의 위협이 상당히 감소했다고 평가됩니다. 소식통에 따르면 러시아는 전자전을 통해 위성 신호를 방해하여 히마스를 완전히 무력화시켰습니다. 우크라이나의 비밀 무기 평가에 따르면 러시아의 방해 기술로 인해 히마스 미사일이 목표에서 15m 이상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전 보고서에서는 미국이 제공한 글라이드 폭탄도 러시아의 방해 기술로 인해 연달아 목표에서 벗어났다고 밝혔죠. 무기 부족 문제 해결 위해 모든 방법 모색하는 우크라이나 국방조달청 부국장 블라디미르 픽조는 우크라이나가 분쟁 초기에 다른 무기 공급원을 찾기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우크라이나군이 사용하는 무기의 약 60%가 서방에서 제공한 것이었고 나머지는 다른 국가들로부터 계약을 통해 구매한 것이었습니다. 국방조달청은 우크라이나의 국방 예산을 사용하여 군대의 무기를 구매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기관은 나토 회원국이 아닌 국가에서 제조한 무기, 특히 구소련의 무기를 찾기 위해 시장을 조사했는데요. 픽조 부국장은 중개인을 통한 거래로 인해 일부 무기는 불법적으로 출처가 확인될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는 일부 경우 무기를 구매할 수 없는 국가에서 무기를 조달하기 위해 중개인과 거래해야 했다고 밝혔습니다. 픽조 부국장은 우리가 무기 구매 요청을 했을 때 즉시 거절당했습니다. 하지만 곧 중개회사와 거래하라는 제안을 받았고 거래가 원활하게 진행되어 무기가 우크라이나로 즉시 배송되었습니다. 세계에는 이러한 허점을 이용해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많은 국가들이 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픽조 부국장은 우크라이나가 서방의 지원을 받아 무기를 찾기 위해 정보 네트워크를 사용하고 있다고 덧붙였는데요. 그러나 이렇게 운송된 무기는 일반적으로 더 높은 가격을 지불해야 합니다. 픽조 부국장은 우크라이나의 예산과 서방의 지원이 현재 군대의 요구를 충족시키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우크라이나가 분쟁 목표를 달성하려면 총 8천억 달러가 필요하다고 추정했습니다. 다른 관련 상황에서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압도적인 군사력에 맞서기 위해 포탄을 기다리는 동안 모스크바가 추가 영토를 점령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예측했죠. 전문가들은 우크라이나가 굽히지 않고 버티기 전략을 채택하여 서방 무기와 탄약이 전선에 도달할 때까지 시간을 벌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 전략은 탄성이 있는 고무줄을 당기듯 적절한 시점에 다시 수축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군사 전문가들은 우크라이나가 영토를 잃는 고통스러운 결정을 내림으로써 더 잘 보호된 위치로 후퇴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를 통해 우크라이나 군대는 더 효과적으로 전투를 벌이고 인력을 보존할 수 있죠. 러시아의 3.8톤 미사일 공격으로 심각 피해 입은 우크라이나 공군 기지 마이크로 공항은 우크라이나 폭격기들의 연료와 탄약을 보급하기 위해 사용되므로 러시아 군대의 공격 대상이 되었습니다. 러시아군은 파바 지역의 전략적 군사공항에 2차례 미사일 공격을 가했습니다. 공항 지역의 폭발은 현지 언론과 우크라이나의 스트라나에 의해 보도되었습니다. 키이우 소식통에 따르면 다른 러시아 미사일이 목표를 타격하여 강력한 폭발과 밝은 빛을 동반했는데요. 예비 데이터에 따르면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군의 임시 배치 지점을 타격하기 위해 이스칸데르 미사일도 사용했습니다. 이스칸데르는 러시아의 최신 미사일입니다. 이스칸데르-M 미사일은 무게 3.8톤에 480kg의 고폭탄 탄두를 탑재하고 있습니다. 이 미사일은 비정상적인 비행 경로를 따라 비행하여 요격하기 어려우며 비행 내내 유도됩니다. 공격 직전 파바와 우크라이나의 5개 지역의 공습 경보가 발령되었습니다. 마이크로 공군 기지는 동명의 도시에 위치해 있으며 우크라이나군의 전술 항공작전을 지원하고 있으며 Su-27 전투기가 주둔하고 있죠. 아부에 따르면 최근 공격 이후 공항 인프라에 상당한 피해가 발생했으며 이는 현지 소식통과 우크라이나 언론에 의해 확인되었습니다. 이전에 러시아군은 스타로 콘스탄티노프 군사공항을 집중적으로 공격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많은 드론과 순항 미사일이 우크라이나가 서방에서 받을 예정인 F-16 전투기를 수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공항을 타격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소식통은 공격이 늦은 밤 시작되어 몇 시간 동안 계속되었다고 전했는데요. 공격은 활주로, 경납고 및 연료 저장소를 포함한 공항 인프라를 겨냥했습니다. 스타로 콘스탄티노프 군사공항은 우크라이나에게 전략적으로 중요한 위치입니다. 러시아의 예상대로 우크라이나가 이 공항에 F-16 전투기를 배치하면
우크라이나 공군의 능력을 강화하고 공중 방어를 개선할 수 있죠. 스사로 콘스탄티노프 공군 기지는 이전에도 공격을 받은 바 있습니다. 지난달 말 러시아 언론은 이 공군 기지와 에너지 시설을 겨냥한 대규모 공습을 보도했습니다.